자, 그래서 지금 이제 개별 좀 뭐 투자 섹터라든지 종목 관점에서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거의 뭐 연중 최저가 수준으로 하락한 주식들이 좀 널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나마 좀 주목할 만한 좀 괜찮고 싼 주식 몇 개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네. 많은 분들이 싼 주식을 원하시는데 지금 조심하셔야 될 점이 싼 주식이 더 싸지고 있어요. 끝없이. 그거는 짐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해운 네. 관련 기업인데 지금 배송비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P 레이쇼가 1 아래예요. 역대급인 상태이죠. 아, PBR이 아니라 PER이 1이 아래예요? 근데 PER이 1 아래입니다. 근데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게 네. 지금 주식시장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 짐이라는 기업은 배당률도 엄청나요. 이제 해운 관련 기업인데 트레일링 PE가 지금 현재 PE라는 뜻이거든요. 2.48. 야. 그러니까 작년에는 막 4.6 이랬는데 오히려 이거에 대한 거를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투자분들이. 지금 전망이 그래서 더 중요해요. 지금 싼 것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앞으로 괜찮은 실적이 나올 건지 보는 게 지금 당장 저렴한 것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일단 그거를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또 하나 좋은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요걸 보시면 이제 S&P 500 섹터별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게 이제 예상보다 어닝이 잘 나온 기업들 퍼센트.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래프가 이제 나와 있는데 IT 쪽은 보시면 계속 내려가고 있죠. 예상보다 지금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오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하락세인 건 확실해요. 근데 그 중에서 유난히 잘 지탱해주는 섹터가 몇 개가 있어요. 그게 이제 헬스케어랑 컨슈머 스테이플즈랑 유틸리티 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부동산 쪽도 있는데 이거는 전망이 좀 안 좋아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전쟁 임팩트나 뭐 인플레이션 임팩트도 받지 않고 지금 헬스케어 비용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일 안전한 섹터는 헬스케어예요. 정말. 그래서 저는 헬스케어 관련 주식들을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방어식으로 성장률 좋은 주식으로 좀 매수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컨슈머 스테이플즈는 이제 필수품, 음식, 뭐 코카콜라 이런 방어주예요. 사실 재미없는 주식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주식들이 지금 지탱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PE가 코카콜라가 훨씬 더 높아요. 구글 같은 주식들보다. 근데도 훨씬 잘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가서 보여드리면 헬스케어의 대장주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이에요. 지금 보시면 주가가 장난 아닌데 계속 오르네요. 그냥. 계속 전체적으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네. 요게 RS 레이팅이라는 거예요. 이거 마켓 스미트의 장점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S&P 500 대비 이 주식이 잘 올라가고 있는지 말해주는 레이팅이에요. 근데 지수 대비 힘을 받는 주식들이 결국은 더 잘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물론 테슬라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걸 원하실 것 같은데 제가 헬스케어 쪽이 지금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요거 헬스케어 대장주는 아직도 꾸준한 적당한 실적을 갖고 있고 적당한 15%, 14% EPS 성장률의 전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조금 더 리스크 투자를 원하시는 분은 바이오텍 쪽에 벌텍스 파마스리컬이라는 주식도 있어요. 이것도 최근에 좀 잘 상승해주고 있고 RS 레이팅이 높아요. 잘 버텨주고 있는데 P20에 적당한 성장률이 있고 이것도 소형주는 아니에요. 꽤 큰 주식인데 실적 좋고 발류에이션 적당하고 지금 강세인 섹터에 있고 괜찮은 주식 중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개 더 말씀해드리면 테슬라도 사실 좋아 보여요. 테슬라도 보시면 RS 레이팅도 꽤 높고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아요. 테슬라의 약점은 P 레이쇼, 발류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주식들보다 성장률은 좋지만 조금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점은요. 지금 고평가된 것보다는 정말입니다. 발류에이션 아까 말씀드렸듯이 P1이 0.5가 될 수도 있고 저렴해도 더 저렴해질 수가 있어요. 지금 환경에서는 이 경제적인 슬로우다운 이 기간에서 어떤 기업들이 실적 서프라이즈 있고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꾸준히 리포트하는 걸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요 초록색 에로 같은 거 보시면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예상 실적을 애널리스트가 오히려 약간씩 올리고 있는 상태이고 아직도. 거기다가 이제 정부의 베네핏도 받고 있어요, 테슬라는.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를 사면은 그만큼의 이제 텍스 베네핏이 미국에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막 밀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가 가격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최대한 사람들이 전기차를 살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이든 정책이 뭔가 친환경이에요. 맞아요.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있고 걱정이 하나 되는 게 있다면 이제 테슬라가 좀 비싼 자동차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인 타격을 받게 되면 차가 좀 덜 팔리지 않겠냐. 그게 조금 단기적인 걱정일 수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임팩트는 크게 보이진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안전 자산으로는 이제 애플이 괜찮아요. 왜냐하면 캐시플로우도 좋고 발렌시트도 좋고 제일 시총 큰 기업이고 프로덕트 로열티 확실하고, 그러니까 한 번 쓰게 되면 이제 다시 다른 프로덕트로 바꾸기 힘들고, 그러니까 로열 커스터머 베이스가 어느 정도 있고. 다만 전망은 그저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EPS 성장률 9% 5%. 그러면은 이제 PE가 같은 PE로 유지됐을 때 1년에 9% 5%밖에 올라가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좋아하는 주식은 아닌데 이제 약간 방어주로 사용하기에는 지금 적절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데 엔페이스 에너지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태양광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가이던스를 크게 올렸어요. 최근 실적에. 이거는 보시다시피 RS 레이팅도 99죠. 가이던스 2번 다 올린 상태이고 오히려 성장률을 보세요. 슬로우다운이 있듯 하다가 오히려 매출 성장률도 68%로 올라갔죠. EPS도 109%.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어려운 환경에서 아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물론 PE가 조금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테슬라도 비슷한 상태예요. 마찬가지로 높은 PE입니다. 그 대신 이제 실적이 힘든 이 에코노믹 환경에서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이제 추가 하락이 있고 베이스가 좀 만들어지면서 셀링이 줄어들 때 오히려 지수가 나중에 상승하기 시작할 때 매수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애플 관련해서 잠깐 좀 질문을 드려보면은 사실 그 촬영하는 시각 기준으로 그 블룸버그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속보치 뭐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원래는 이제 아이폰 14 같은 경우에는 뭐 증산을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다가 뭐 최근 상황을 보니까 다시 취소한다 막 그러면서 사실 이런 것들이 한국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도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장기적인 그런 뭐 가치라든지 브랜드 가치를 보고 투자할 만할까요? 그거는 조금 네. 단기적인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은 돼요. 근데 장기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큰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뉴스가 최근에 떴기 때문에 저도 네.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확히 하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그런 시장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패닉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나 많이 하락한 상태인데 네. 그거를 이제 못 참고 바닥에서 잘못 파는 거.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 너무 없어서 조금 반등할 때 마이너스 있던 주식을 좀 매도해서 현금 비중 마련하는 거랑 그냥 주식이 너무나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바닥 근처에 패닉셀을 하는 거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맞아요. 그거를 꼭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준이 스탠스를 바꾸기 전에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면서 올인하시면 안 돼요. 그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현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왜냐하면 연준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렇죠. 너무 무모해요. 그런 사람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TQQQ 이거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정상적인 환경에서는요 꾸준히 몇 배로 올라가요. 정말 그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유니크한 환경이 있어요. 15년 만에 최고치 금리, 달러 인덱스는 20년 만에 최고치. 물론 어떻게 보면은 이럴 때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또 8월 고점에 투자하신 분은요, TQQQ 같은 경우는 45%, 50% 반토막거리 난 상태예요. 그 정도로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못 모르게 생각하고 매수를 크게 하셨으면 지금 한 달 반 만에 지금 반토막이 난 상태죠. 네네. 그러니까 레버리지 투자는 웬만하면 좀 정상적인 환경에 왔을 때
매수하시는 걸 추천해요. 지금 유튜브에 선동이 굉장히 많아요. 막 차트 봐라, 결국 장기적으로는 올라간다. 그런데 시츄에이션이 조금 다른 상태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레버리지, 뭐 SOX, TQQQ를 투자하시고 싶으시면은 조금씩 진짜 천천히 분할 매수, 분할로 하시고, 지금은 근데 엄청 나쁘신 단계는 아니고 그냥 워낙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네네. 그래도 이제 현금 비중을 관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8월 고점 대비 반토막이지 사실 뭐 작년 12월이나 1월 기점으로 하면은 거의 70-80% 빠지잖아요. 80% 거의 네, 그쵸. 80% 빠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뭐 무조건 투자하지 마라 그런 것보다도 이런 위험성을 좀 잘 알고 충분히 내가 그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환경에서 분할로 굳이 투자한다면 그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미주모님이 이번 하락장에 좀 뭐 여유 현금을 가지고 매수한 종목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네. 에너지 주식이 너무 많이 하락을 해서 좀 매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물론 지금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 에너지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폭락하고 있는 상태인데 연준의 그 금리 인상 때문에요. 저는 결국 중국이 리오프닝 할 거라고 보고 아직도 그 공급 문제가 러시아랑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다시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유가가 상승을 안 한다 그래도 에너지 기업의 실적은 정말 좋아요. 발류에이션을 볼 때도 네. 저렴하고요. 최근에 막 옥시 같은 기업은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주식도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태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런 주식은 조금 담아도 괜찮지 않을까. 저도 조금 담았고요. 그런 식으로 보고 있고 저는 아까 말씀해드린 기업을 지수가 좀 반등성이 확실하게 보일 때 네. 조금 담을 생각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5개 정도 소개해드렸는데 더 많은 기업이 있기는 하거든요. 네네. 네. 일단 섹터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친환경 플랜에 수혜받는 주식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헬스케어 주식은 이게 지수가 바닥을 찍으면 어느 정도는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코카콜라 같은 방어주는 저도 썩 내키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현금 가지고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제가 아까 언급은 해드렸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지 그런 기업을 지금 상황에서 매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빅테크 실적 좋은 기업, 친환경, 헬스케어 이렇게 일단은 플레이 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고 이제 연준이 스탠스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그 섹터 움직임이 변화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상황에서 뭐 예략적으로 한 여유 자금이 한 1억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안전하게 플레이를 하시고 싶으시면 저는 현금 비중을 한 50%는 가지고 계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정말 안전하게 하시려면요. 조금 더 리스크 투자자다. 그리고 지수가 너무 많이 하락한 것 같다. 그러면은 한 70대 30 비율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30 일단 현금. 네. 자, 그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 안에서 빅테크랑 뭐 빅테크 쪽은 전 사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테슬라랑 애플이 나 보여요. 최근에 물론 넷플릭스도 조금 스트렝스를 받고 있지만 네. 그런 비중을 이제 한 20-30% 정도는 잡으시고 현금 비중 빼고요. 이제 포트폴리오 안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헬스케어 관련 주식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이제 한 20%, 20-30% 정도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주식도 조금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이 하락을 해서요. 거기서 이제 그것도 한 10% 정도는 잡으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친환경에서 내가 말씀해드렸죠. 근데 그거는 변동성이 조금 심할 수는 있어요. 엔페이즈 에너지 같은 주식은요. 네네. 그것도 10-20% 이런 식으로 잡으면은 그래도 나쁘진 않은 포트폴리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일단 금융주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정 원하신다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을 조금씩 매수하시는 거 그거는 장기적으로는 좋게 봐요. 지금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번에 실적 발표할 때 나왔어요. 달러 강세 때문에 우리 실적이 지금 단기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 근데 달러가 지금 더 올라온 상태잖아요. 네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좀 힘을 못 받고 있는데 저는 사실 애플보다 더 좋게 봐요. 장기적으로는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애플이 좀 더 강세를 보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추가 하락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주식이 있으면은 그거는 조금
애다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가 살아난다. 네. 경기가 살아나면은 구글 같은 경우는 확실히 다시 크게 상승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 쪽이 네네. 경기 굉장히 민감해요. 반도체랑 광고 쪽이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 그러시면은 그때는 이제 그런 쪽에 조금 더 많이 투자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지금 투자 환경이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왜냐하면 전쟁도 있는 상태이고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중국 공급 문제도 지금 계속 있는 상태이고 계속 샷다운 때문에 거기다가 연준은 매파스러운 상태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주식시장이 하락한 건 맞아요. 리세션 리스크도 굉장히 높게 올라간 상태이고요. 하지만 이미 많은 리세션 리스크는 주가에 저는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은 해요. 주가 하락은 이제 연준이 어떤 스탠스가 나오는지 따라서 달려 있겠지만요. 저는 이 계기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큰 매크로 환경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물론 인디비주얼 기업들의 실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어느 정도 이제 아셨을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투자할 때 이제 연준의 스탠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를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금리를 덜 상승할 때, 아니면 금리 인상을 멈출 때 주식은 반등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어마어마한 리섹션 리스크가 많이 반영이 되기 너무 패닉셀까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뭐 사실 시장이 많이 빠졌다 하더라도 역시나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우려하고 있는 그런 리스크는 아직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이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자 상황에 맞게 정말 내가 현금화가 하나도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적절히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늘린 다음에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 반면에 또 여윳돈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기회를 잘 삼아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 또 다음에 또 변곡점이 생긴다든지 또 이벤트가 있으면 한번 모셔가지고 또 인사이트 한번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주모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